네, 안녕하세요. 빌만의 컨텐츠입니다. 오늘은 조금 다른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이런 주제들을 바탕해서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.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 커뮤니티가 있는데요. 2021년 초부터 좀 운영을 했었고 1,4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 컨텐츠 커뮤니티고 그래도 업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커뮤니티예요. 이번 연도 2월에 한번 오프라인 컨퍼런스 행사를 했었고 이번에 9월에도 한 번 더 하게 됐는데요. 이 행사를 왜 했는지 어떤 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.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되게 좋은 기회를 많이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경험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. 행사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하고 있는 그냥 커뮤니티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였고요. 그다음에 뭐 여의도 이제 그래도 인원이 한 18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여의도 근린투자교육원을 빌려서 컨퍼런스를 했었고 요런 퀀트 관련 세션들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. 커뮤니티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는 이유는 명함 같은 거 같아요. 되게 기존에는 어떤 학벌이나 굵직굵직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 물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돼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쌓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해서 일을 하든 개인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신용이 중요하고 이 사람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해요.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잘 하는가를 넘어서 이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지 않을 것인가, 사고 치지 않을 건가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연결시켜주고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퀀트 컨퍼런스를 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연사분들이 업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후원사도 현재 저희 회사를 포함해가지고 한 5개 후원사 정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당연히 이제 참여자분들 중에도 퀀트 현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44% 정도는 실제로 이제 업으로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. 제 업종상 일을 하면서 업계에 계신 분들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. 특히 B2B 비즈니스 딜을 체결을 할 때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낀 게 그냥 제품이 좋고 회사력 코드 좋으면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테일은 조금 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리테일이 아니라 B2B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작은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에 이제 어떤 담당자분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는 결국에 제가 사고를 칠지 안 칠지가 얼마나 싸고 좋은지보다 더 많이 고려되는 팩터더라고요. 어디를 한번 만나고 싶다. 예를 들어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. 아니면 전략적인 제휴를 해야 된다. 아니면 내 걸 팔아야 된다. 아니면 뭔가 좋은 제품을 싸게 사와야 된다. 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 라포를 쌓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, 성공률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퀀트 컨퍼런스를 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후원사분들, 그 다음에 연사분들, 참여자분들, 한국에서 퀀트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 다 한 번씩 인사를 드려놓으면 다음에 뭔가를 제가 여기 업계에서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경계심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. 웬만하면 저를 아실 테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. 실질적인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얘기로 들어가 보면 시간과 돈이 생각보다 무조건 많이 들더라고요. 두 번째 할 때 이제 사이즈도 키우고 시간도 늘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 파티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랑 돈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정비는 다 커버를 하고 가야 되니까 일단 뭐 케이터링 같은 것도 이제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돈을 딱 쓸 거는 정해져 있는데 티켓을 그럼 어느 수준 이상으로 팔아야 되니까 쾌적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조금 티켓을 오버북을 하게 된 그런 일도 있었고요.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준비를 하기 위한 돈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많이 느낀 점은 사람들은 절대 좀 안내사항을 읽지 않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설명서 같은 거 사실 잘 안 읽는다. 이벤터스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요. 저희 티켓 구조가 이제 세미나 티켓 따로 네트워킹 티켓 따로 있고 이 티켓을 조금 빨리 파는 스킬 중에 일찍 신청하면 싸게 팔고 나중에 신청하는 티켓은 되게 비싸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가격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잘 팔리거든요. 당연히 이제 포모가 오니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더니 되게 티켓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.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? 당연히 이제 금액만 차이가 있다. 일찍 그냥 싼 거 남아있으면 싼 거 사시면 된다라고
그것도 한 20번 정도 안내를 드린 것 같고, 그 다음에 네트워킹 티켓이랑 세미나 티켓이랑 별도다. 이걸 모르고 그냥 네트워킹 티켓만 사면 세미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네트워킹 티켓만 주문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일일이 전화드려서 다 확인을 받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사용 설명서를 제가 안 읽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. 그래서 뭐 잘 읽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잘 읽혀줘야 된다. 뭐 그냥 반복해서 안내해야 된다. 그다음에 돈을 얼마나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만 알고 나면 단가를 원하는 선에 맞추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. 간이 손익계산서 같은 거를 올려보면은 뭐 대관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비 안에 하위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.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 놓고 저는 좀 어떤 식으로 비용 계산을 딱 맞췄냐면 꼭 써야 되는,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있고 행사 후에 써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비용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비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용들이 있어요. 고정적으로 무조건 써야 되는 비용, 예를 들어서 대관비, 케이터링비 이런 거는 미리 수량과 인원과 시간을 다 맞춰야 되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비용인 거고,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다 커버하고 요거 기준으로 좀 더 남기는 수준으로 티켓 가격이랑 수량을 책정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, 설문을 사후에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보답을 해드리는 경품 비용이라든가 후원사 스태프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답례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사정이 안 좋으면 변동을 할 수도 있는 비용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따로 빼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행사가 끝난 후에 그 고정비를 다 빼놓고 그 변동비는 맞춰서 정산을 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 수익을 마이너스 915원으로 맞추는 굉장히 이제 완벽한 BP 계산을 했습니다. 남기려고 하는 행사라기보다는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커뮤니티에 이제 좀 사이즈를 늘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는 제 이름이나 네트워크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딱히 현금을 남기려고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.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술이나 어떤 무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매출이 0원일 때는 이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밸류의 상한이 얼마일까요? 사실 무한대거든요. 근데 BP를 다 맞춰버리고 1년에 수익이 한 100억 정도 난다라고 하면은 업종 PER이 한 10 정도 된다.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회사가 많이 큰 거겠죠.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익이 딱 순이익 100억이 찍히는 순간 업종 PER 곱해서 그 적정한 밸류는 상대적인 적정한 밸류 한 1000억 정도고 뭐 아무리 성장 가치에 대한 상한을 잡아도 한 2, 3천억 정도가 적정한 밸류인 것 같다. 그 이상은 거품이다. 라는 계산이 가능해지잖아요. 사실 이런 무형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은,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저는 돈을 안 남기고 대부분 다 쓰고 행사의 질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, 특히 이제 저는 케이터링에 굉장히 투자를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어디 행사 가서 밥이 부족하고 술이 부족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 행사의 퀄리티가 어떻든 간에 먹을 게 부족하면 이제 좋지 않다. 케이터링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여기 세미나 간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했었고 네트워킹 파티에서 주류 음식 케이터링에 대한 만족도가 90%네요. 네. 주관식으로 제가 받았을 때도 케이터링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즐거운 행사가 됐고요. 힘들게 하는 고객들은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티켓 같은 경우에는 참가 대기를 걸 수가 있거든요. 이미 인원이 다 찼으면. 근데 참가 대기를 걸어도 당연히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거겠죠. 결제를 해야 됩니다. 참가 대기 상태인 분들을 제가 이제 전날에 이제 다 취소를 드렸어요. 다 이제 환불을 수동으로 해드려야 돼서 수동을 다 해드렸는데 이거 왜 환불됐냐, 참가 확정된 거 아니었냐라고 이제 한 2-3시간 동안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클레임을 걸어주셨던 분들도 있고요. 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150명 이상 오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또 높지는 않더라고요.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되고, 되게 이제 감사했던 거는 팀으로 되게 많이 움직여 주셨어요. 특히 여기 저희 메인 스폰서 해주신 이제 코인베스터랑 이베스트 증권에서 후원사에서 스태프분들이 좀 나와주셨는데 주말에까지 나오셔서 되게 열심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은 짐을 저 혼자 다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짐을 옮기고 뭐 음식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요. 그래서 몸을 되게 갈아서 했었습니다. 트렁크를 꽉꽉 채워서 갔었어요. 트렁크 꽉꽉 채워서 갔었고 이런 것들 올리는 거, 그 다음에 뭐 세팅하는 거, 테이블 세팅하는 거, 그 다음에 사람들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셨고, 다음에는 사실 더 사이즈가 커지면 외부에서 고용을 하든 아니면 커뮤니티 안에 계신 분들이든 팀을 꾸려서 좀 조직적으로 세팅을 해야겠다. 이제 그럴 사이즈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힘들지만 뿌듯했고요. 제가 되게 이번에는 직접 한 게 많았어요. 직접 했던 이유는 업체를 많이
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고 티켓 가격을 올려서 진행을 해도 아마 됐을 거예요. 아마 어떻게든 다 돌아가긴 했을 텐데 이런 네트워킹 파티를 호스팅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 정도 사이즈를 해보는 것도 거의 처음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몸을 갈아서 싸게 하고 싸게 실패하고 좀 이제 저 입장에서 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싼 이제 저렴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좀 오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몸을 갈아서 했는데 아마 이 다음 사이즈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업체를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되게 이런 결론들을 많이 얻었고 정리를 해보자면 되게 재밌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를 했던 제 가장 큰 의의는 제가 있는 필드가 크립토에서 컨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 혹은 이런 업종을 고객사로 두고 계신 분들한테 다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회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지고 큰 우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아마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법 아니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 게 왜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커뮤니티 관련 얘기들도 흥미롭게 들어주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